수십억 원의 혈세가 들어간 동두천 중소물류센터가 문을 닫은 채 수년간 방치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추가 취재 결과 동두천시가 위탁 운영사와 협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기간도 명시하지 않고 운영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정부 신곡동의 재개발 철거 현장에서 가림막이 무너지는 사고가 이틀 연속 발생해 주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의정부시는 현재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경기도가 휴가철을 맞아 하천과 계곡 인근 음식점과 숙박업소의 불법 영업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불법 시설이 적발되면 즉시 철거한다는 계획입니다. 양주 지역 학원과 헬스장에서 일주일 동안 46명이 확진돼 추가 확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코로나 소식 살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수십억 원의 혈세가 들어간 동두천 중소물류센터가 문을 닫은 채 수년간 방치되고 있다는 보도를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동두천시가 위탁 운영사인 동두천 유통사업 협동조합과 운영 협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기간도 명시하지 않고 운영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동두천 중소물류센터가 착공된 시기는 지난 2008년 7월, 완공은 이듬해 5월입니다. 수십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만큼 일반적으로 사업 시작 이전에 운영자를 선정해야 하지만 물류센터 건립 이후에도 운영자가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760제곱미터, 농구장 2개 면적으로 물류센터로는 규모가 크지 않은 데다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운영자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건립할 때 저희가 이제 준공 이제 민재사업자 선정을 해야 되는데 사업성이 부족하다 보니까는 이 건축 준공하기 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준공한 다음에 사업자 선정이 안 되다 보니까는 대기업들 유통업체들하고 소통을 하다 보니 와서 하는 얘기가 여기는 연평도 작고 그 다음에 높이도 7, 8m가 돼야 된다 그랬대 한 거예요. 결국 물류센터 운영을 위해 지역 5개 전통시장 상인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운영에 나섰습니다. 물류센터가 지어진 지 2달 후에야 시와 조합은 운영 협약서를 체결하고 8개월 뒤인 2010년 3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임대료 명목으로 월 매출의 0.3%를 매달 이용료로 납부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운영 협약서에는 어찌된 일인지 임대 기간과 계약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기자가 협약서를 입수해 살펴봤지만 협약서 어디에도 임대 기간과 계약 기간은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운영 협약서 제8조 2항에 협약 종료 시점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양자가 상대방의 공문서로 통보하는 시점을 종료 기준으로 한다는 애매한 문구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두천시는 협약서에 계약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중소물류센터 운영 규정이 있어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건립 운영 주체를 변경해가지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업자가 뭐 규정 위반을 했을 경우라든가 어떤 시정 명령을 했는데 특별한 사유 없이 지되거나 그 이행에 불가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운영위의 의결을 거쳐서 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하지만 사업자가 규정 위반에 대한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적 다툼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운영자가 사업비를 투자했을 경우 계약 해지 상황이 발생하면 논란의 소지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위탁 운영자인 동두천 유통사업조합은 3억 원의 자부담을 투자한 상태입니다. 위탁을 준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저희가 이거에 대한 근거로 해지할 수 있는 이런 조항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협약서 상에는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질 않아요. 그 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본인들의 비용이 추가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협약서에 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 법정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지만 여전히 협약서에 대한 제작성은 없는 상태입니다. 동두천시는 현재 물류센터에 대한 운영자 변경과 청산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의정부 신곡동의 재개발 철거 현장에서 가림막이 무너지는 사고가 이틀 연속 발생해 주민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오후 5시 10분쯤 신곡동 장암 제1구역 재개발 철거 현장에서 가림막과 비계 등 일부 구조물이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6일에도 신곡동의 재개발 현장에서 가림막이 도로 쪽으로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의정부시는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행자와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6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양주경찰서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60대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5일 저녁 8시 55분쯤 양주시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고 60대 보행자까지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15분 만에 현장으로부터 500m 떨어진 거리에서 A씨를 체포했습니다.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의 미만이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에서 홀로 살던 80대 기초생활수급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A씨는 지난 26일 오후 5시 26분쯤 보산동의 한 주택에서 지인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행정복지센터에 등록돼 있었고 슬하에 자녀 없이 오랜 기간 혼자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서 타살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사망 시기와 사망 원인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두천에서는 지난달 12일에도 60대 기초생활수급자가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기도가 휴가철을 맞아 하천과 계곡 인근 음식점과 숙박업소의 불법 영업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도는 최근 하천과 계곡 인근 영업장에서 불법 행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며 도 전역을 대상으로 긴급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불법 시설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철거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법 행위가 재발하거나 장기간 방치할 경우 해당 시군 부단체장과 담당 공무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57명이 나와 하루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감염 경로는 지역 발생 543명, 해외 유입이 14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54,396명입니다. 생활치료센터 10곳의 가동률은 77.9%로 전날보다 0.5%포인트 낮아졌으며 1,583개의 병상이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65.2%로 전날보다 1.5%포인트 올랐습니다. 양주 지역의 학원과 헬스장에서 일주일 동안 46명이 확진되면서 추가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지난 22일 양주시 옥정동 헬스장에서 트레이너 1명이 확진되자 직원과 회원 등 298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벌였습니다. 검사 결과 지난 27일까지 14명이 추가로 확진돼 이 헬스장에서 모두 15명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또 헬스장 인근 학원에서도 강사와 학원생 등 19명이 확진돼 보건당국이 현재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양주의 한 유흥업소가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양주경찰서는 지난 27일 옥정동에서 문을 닫고 손님들에게 술을 판 업주 2명과 손님 등 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소는 정문에 내부 공사 중이라는 현수막까지 걸고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경찰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등 사법 처리할 방침입니다. 지난 27일 의정부 교도소 직원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된 직원은 전날 자녀의 확진으로 PCR 검사를 받고 자택에서 대기를 하던 중에 확진 통보를 받았습니다. 의정부 교도소는 접촉 직원 8명과 수용자 1명에 대해서 1차로 PCR 검사를 실시했으며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예방 차원에서 직원 408명과 수용자 1,410명에 대한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의정부시가 지난 26일부터 관내 위탁 의료기관 140곳에서 만 55세 이상 59세 이하 대상 예방접종을 시작했습니다. 50대 접종은 다음 달 28일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50대 연령층 접종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이 사용되며 2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예방접종은 화이자로만 접종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의정부시 예방접종센터에서만 접종이 가능합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경기도가 감염병 전담병상 82개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확보된 병상은 일산병원 42개, 경기도 의료원, 양성병원 40개이며 경기도 의료원 이천병원에 73개의 병상을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 무증상자나 경증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도 한 곳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밖에 자가치료를 위해 홈케어 시스템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살고 계시나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동물보호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비율이 25%를 넘는다고 합니다. 5년 전에 비해서 40%가량 늘면서 지난해인 2020년에는 반려동물 가구가 638만 가구로 증가했습니다. 호칭도 바뀌었습니다. 11년 전에는 좋아하며 가까이 두고 기르는 동물, 즉 애완동물로 불렸었는데요. 지금은 정서적으로 의지하고 더불어 산다는 의미를 담은 반려동물로 불립니다. 또 다른 가족으로 자리를 잡는 모양새인데요. 어두운 이면도 존재합니다. 매년 증가하는 반려동물만큼 버려지는 동물의 숫자도 증가한다는 사실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버려진 동물은 38만 7천여 마리. 이 중에 주인을 찾은 동물은 10%에 불과하고 절반이 넘는 동물은 돌아갈 곳이 없어서 안락사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7월에서 8월 여름 휴가철에는 고속도로와 관광지 등에 버려지는 유기동물이 평소의 배로 증가합니다. 동물 등록제를 시행하고 관련 처벌도 강화했지만 몰래 유기하는 걸 막을 방법이 없어서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에 관한 관심으로 관련 인구와 산업은 증가하는데 이렇게 버려지는 이유는 뭘까요? 관련 전문가들은 작고 귀여운 외형만을 원하거나 경제적인 부담, 또 책임의식 부재 등의 이유를 꼽습니다. 소중한 생명이자 또 다른 가족인 반려동물. 혹시 나의 만족을 채우는 장난감이나 인형쯤으로 착각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여러분은 가족을 버리실 건가요? 지금까지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두천시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매년 가을에 열던 록 페스티벌과 소요 단풍 문화제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시는 확진자 확산 추이를 보면서 행사를 축소 개최하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등을 고려해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두천시는 하반기 개최 예정인 지역 문화예술 행사 역시 비대면 방식으로 전원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의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의 누적 거래액이 4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경기도 주식회사는 지난해 12월 출시된 배달특급이 출시 8개월 만에 누적 거래액 400억 원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8일 누적 거래액 300억 원을 넘어선 배달특급은 한 달 만에 100억 원의 거래액을 기록하며 400억 원을 넘었습니다. 이 같은 거래액 증가는 지역 밀착 사업을 통한 지자체 특화 소비자 혜택과 지역화폐 연계 할인 등이 원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김나영 아나운서 법정 정년 나이가 몇 살까지인지 아십니까? 60세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정년 채우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죠. 네, 정년과 관계없이 주된 일자리를 그만두는 나이가 평균적으로 49.3세인 걸로 나타났다고 해요. 50도 되기 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통계청의 조사 결과인데요. 직장이 문을 닫거나 정리해고된 경우가 절반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직장을 잃게 되는 건데요. 자, 그런데 재취업하는 경우도 많지 않아요? 네, 그중에 절반가량은 재취업에 성공하지만 또 남은 절반은 재취업에 실패하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다고 하는데 우리 중장년층의 삶은 왜 이렇게 팍팍한 걸까요?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달 밝은 밤이면 창가에 흐르는 내 젊은 여